쿵쿵쿵. 이제는 제가 그 소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 태준 씨. 아래층에 사는 누군가가 들을까 잠시 생각했지만 곧 그의 강한 손길에 모든 이성이 날아갔습니다. 그의 강한 팔에 안겨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저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거실 청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가 계속되자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53살 평범한 전업주부로 25년 동안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 정기철은 55살로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모두 독립하여 이제 우리 부부만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층간소음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30분, 1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를 높여도 계속 들리는 쿵쿵 소리에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위층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예상과 달리 젊은이가 아닌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운동하고 계신 건가요? 아래층까지 소리가 꽤 크게 들려서요. 남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홈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줄 몰랐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말씀드리러 왔어요. 가능하시면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를 내려던 마음도 누그러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 그의 집안이 살짝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운동기구가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전체적으로 집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살다 보니 소음에 둔감해진 것 같아요. 아, 혼자 사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김미영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미안해하는 모습, 어지러운 집안, 그리고 혼자 산다는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층간소음에 화가 났을 테지만 이상하게 그 남자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태준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출근하는 듯 정장 차림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미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준 씨. 그날 이후로 운동할 때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장은 단정했지만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고 셔츠에는 작은 얼룩도 있었습니다. 출근하시나 봐요? 네,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은퇴했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내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에만 있기가 힘들어서요. 그의 말에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별. 그래서 혼자 살고 계셨던 거였군요. 그의 어수선한 집안 모습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가 약간 구부정하게 보였고 걸음걸이도 활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늘 그렇듯 응, 왔어 하고는 TV 앞에 앉았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나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만 보다가 오늘 피곤하네. 먼저 자야겠어 라고 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문득 태준 씨 집에 있던 설거지 안 된 그릇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널브러진 옷가지들. 저렇게 지내면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3일 일정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게 된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찬을 좀 만들어서 태준 씨에게 갖다 드리면 어떨까? 단지 이웃으로서 도움을 주는 거니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불고기와 몇 가지 밑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작은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태준 씨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녁 시간이었기에 집에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태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 미영입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미영 씨? 무슨 일이세요? 그냥 반찬을 좀 만들었는데 혼자 드시기에 많을 것 같아서요. 나눠드리려고 왔습니다. 태준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친절하신지. 태준 씨가 반찬통을 받아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별것 아닌데요. 남편이 출장 가서 음식을 많이 만들게 되었거든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집밥을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태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실래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 죄송해서요. 잠시 망설였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웃으로서 나누는 차 한 잔이니까요. 네, 괜찮아요. 태준 씨의 집에 들어서자 지난번보다 더 어수선해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과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고 부엌 쪽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집이 좀 지저분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태준 씨가 허둥지둥 소파 위에 물건들을 치우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차를 내려주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태준 씨와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분인가요? 네. 2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네, 그랬습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집안일이 서툴러서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았는데. 아, 괜찮아요. 남자분들은 원래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창피하네요. 이렇게 지저분한 집에 손님을 맞이하다니. 태준 씨의 표정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집안 정리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벌써 이렇게 맛있는 반찬도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시간도 많고 집안일은 익숙하니까요. 그냥 이웃으로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태준 씨는 망설이다가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태준 씨의 집에서 간단히 설거지와 빨래를 도와드렸습니다. 태준 씨는 계속 미안해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인문학 서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책을 많이 읽으시겠네요. 네, 직업상 읽을 수밖에 없죠. 저기 쌓인 책들도 다 읽어야 하는 원고들입니다. 태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직업에 대해 알게 되니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집안일만 하죠.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 아내도 집안일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아내가 떠난 후에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태준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집안일을 마치고 나니 태준 씨의 집이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설거지도 끝나고 빨래도 개어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 씨. 덕분에 집이 훨씬 살만해졌네요. 별 말씀을요. 필요하시면 또 도와드릴게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을 도왔다는 뿌듯함,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태준 씨의 집에 가서 도움을 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시간이면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빨래를 개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태준 씨는 항상 미안해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는 저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아내와의 추억, 출판사에서의 일,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평범한 일상과 가끔은 남편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세요? 어느 날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혼하셨나 봐요. 네, 25년 됐어요. 행복하시겠네요. 태준 씨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한가?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서로 익숙해져서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대화도 많이 없고 각자 생활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아내가 떠난 후 그 소중함을 더 깨달았거든요. 태준 씨의 말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의 쓸쓸한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태준 씨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평소처럼 위층에 올라와 집안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는데 태준 씨가 재빨리 다가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준 씨의 팔에 안겨 있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눈을 마주 보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도 저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 씨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순간 놀라서 굳어버렸지만 곧 그의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그만. 태준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레는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이만 내려가 볼게요.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내려오는 내내 방금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감정은 너무 강렬했습니다. 며칠 동안 태준 씨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럽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따뜻한 말투, 그리고 그 키스. 결국 일주일 만에 다시 태준 씨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 씨가 반가워하면서도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서로 어색하게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태준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영 씨,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여기 오지 않는 동안 계속 생각났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태준 씨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도 태준 씨가 생각났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결정적인 선을 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열정, 그리움, 설렘이 모두 깨어났습니다. 태준 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도 잊었고 현실도 잊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시간이면 어김없이 태준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게 아내 이후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태준 씨에게서 오랫동안 남편에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찾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 그리고 여자로서 원하는 감정. 하지만 이런 행복의 이면에는 항상 죄책감이 따라다녔습니다. 밤에 남편 옆에 누워있을 때면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평소보다 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왜? 그냥. 요즘 우리가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남편의 무심한 대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제가 태준 씨에게 마음이 기운 이유 중 하나였을까요? 당신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 갑자기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얼굴에 생기도 돌고. 뭔가 즐거운 일이라도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뭔가 눈치챈 걸까요? 아, 그냥 요즘 운동을 좀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이런 이중 생활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준 씨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신이 내 인생에 다시 빛을 가져왔다고 말했고 저 역시 그에게 오랜만에 진짜 나를 찾은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준 씨는 가끔 함께 떠나자는 말을 했지만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시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이웃인 박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미영 씨, 요즘 위층 남자분과 친하게 지내나 봐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즘 자주 올라가시길래.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아, 그냥 가끔 집안일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그렇군요. 참 착하시네요. 박 여사님의 말투에 의심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이 눈치챈 걸까요? 그날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되었지만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태준 씨의 집에서 나오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일찍 들어갈게.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지는 말 안 해줄 거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전화로 하긴 그래. 남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우리 관계를 알게 된 걸까요? 남편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남편은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천천히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이번에 승진했어. 네? 승진이요?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응, 이사로 승진했어. 그런데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 부산지사로. 부산이요? 그럼 우리 이사해야 해. 다음 달부터 출근해야 하거든. 미안해, 갑작스럽지만.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산으로 이사. 그럼 태준 씨와는? 많이 놀랐지? 나도 갑자기 통보받아서. 하지만 기회가 왔으니 잡아야 할 것 같아. 연봉도 많이 오르고. 남편은 계속 이야기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태준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따라 부산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남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글쎄요.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줄게. 하지만 곧 결정해야 해. 집도 알아봐야 하고.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준 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제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태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태준 씨 집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의 승진과 발령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떠나시는 건가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미영 씨, 정말 가고 싶으세요? 태준 씨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을 벌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와의 관계도 포기하기 힘들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영 씨가 원하신다면 함께 떠날 수도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태준 씨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는 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네, 이해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어떤 여성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이수진 씨였습니다. 미영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윗집 남자분과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진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미영 씨, 전 당신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셨으면 해서요. 소문이 좀 돌고 있거든요. 소문.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웃들이 저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냥 남편분도 있고 위험한 선택을 하시기 전에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요. 이수진 씨의 걱정 어린 충고를 듣고 나니 현실이 더욱 냉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태준 씨를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25년 함께한 사람.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태준 씨와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감정과 열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상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였을까요?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태준 씨와 만나지 않았고 전화도 피했습니다.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태준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미영 씨, 많이 고민하셨나요? 네. 결정하셨어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태준 씨,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태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럼 남편분을 따라 가시는 건가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제 가정이 있고 당신도 새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하는 건. 태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사실 나도 가끔 생각했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태준 씨의 이해에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태준 씨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고 행복했어요. 태준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헤어지기 전 태준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이게 원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이게 맞는 결정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날 이후로 태준 씨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희 가족은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해요. 응, 뭐? 사실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대화도 없고 각자 생활하고. 저는 가끔 외로웠어요. 솔직한 제 고백에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너무 일에만 집중했나 봐. 신경을 많이 못 써줬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기대와 실망,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한다고 말했고 남편도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저는 부산의 한 공원에서 원예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남편과는 주말마다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부관계는 회복되어 갔습니다. 1년 후 서울에 잠시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회사 일 때문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예전 살던 아파트에 들러 몇 가지를 챙겨야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태준 씨와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가고 저는 혼자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멀리서 태준 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나이 비슷한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미영 씨.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는 옆에 있는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이선영 씨예요. 같은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가까워졌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영 씨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부산 생활은 어떠세요?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많이 적응했어요. 태준 씨도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네, 덕분에요. 우리는 몇 마디 더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태준 씨의 모습이 예전보다 밝아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새로운 시작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태준 씨와의 만남은 제게 큰 혼란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위험한 만남이 오히려 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부산으로 돌아온 후 남편을 더 소중히 대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노력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가끔 태준 씨 생각이 날 때면 그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와의 만남이 위험했지만 결국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경험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층간소음을 들어도 미소 짓게 됩니다. 그 소음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 계기였으니까요. 잠시 길을 잃었지만 결국 더 단단하고 진실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위험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순간의 열정이 아닌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믿음과 이해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남편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설렘과 열정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